어린 시절 당신은 어떤 아이였습니까? 주눅든 아이였습니다. 커 보이는데 되게. 거인 같으세요? 예. 어릴 적에 큰 사고를 당하셨다고요? 네,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기억을 잃었습니다. 그 얘기 듣기로 사적인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. 이 토크 멤버가 있다고 하던데. 뭐 정재승 교수, 가수 이적 씨, 정재영 씨, 뭐 진중권 씨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. 물이 좋은 모임이네. 문학계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다면서요? 상을 좀 받았습니다. 예. 실력은 있으신 분이네요. 작업은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? 되는 대로 아무 데서나 합니다. 답답해서 안 되겠습니다. 모셔야겠습니다. 자, 오늘 모시겠습니다. 오늘의 멘토. 정말 드시네. 오, 한참 올라오네요. 최장신 같아요. 한국 대표의 전문 작가 김영하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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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는 소설가입니다. 그런데 이제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. 특히 저희 동네 사람들은 저의 정체를 늘 궁금해하는데요. 대낮에 운동복을 입고 부스스한 얼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잘린 실직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대낮에 저 같은 남자를 이렇게 탁 마주친다는 게 좀 낯선 일이잖아요. 그래서 해치지 않아요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더 무서워하실 것 같아서 조용히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곤 합니다. 동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정을 아마 하겠지만 그 중에서 작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몇 년 전에 빛의 제국이라는 제 장편 소설을 미국에서 출간할 때 미국의 그 편집자가 저에게 질문을 보내왔어요. 스파이와 작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? 이런 질문을 보내왔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. 그중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보통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조용히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정체를 잘 모르거나 뭐 감추고 있고요. 또 다른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. 그리고 몇십 년 전에는 007이나 가질 수 있었던 신기한 기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원고를 써서 지구 반대편으로 보낸다던가 그 동네 사람들만 제 정체를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랬던 것은 아니고 제 아내도 결혼 초에 저의 정체를 의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저의 개인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어요. 그렇지만 고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셔서 1년에 한 번씩 전학을 갔어요. 그래서 초등학교를 6군데를 다녔는데 다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이었어요. 게다가 저는 한 살을 일찍 들어갔는데 생일도 11월이어서 심한 경우는 한 2년 가까이, 2살 가까이가 아이들과 발육에서 차이가 났습니다. 그러니까 발육도 안 돼가지고 좀 덜 떨어진 애가 1년에 한 번씩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사투리와 또 새로운 게임의 룰을 익혀야 됩니다. 전라도와 경상도 이런 경우는 딱지치기 룰도 달라요. 여기선 이걸로 먹었는데 저기서 못 먹어요. 이런 일을 당하면서 저는 늘 어리둥절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. 제가 10살이 되던 해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. 제 양평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군부대 앞에 단칸 새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주로 부대에 계시고 제 동생은 그날 아마 외갓집에 갔을 거예요. 그런데 저와 저 어머니만 자고 있었는데 아침이 돼도 일어나지 않자 이제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열어보니까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의식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그 근처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서 고압 산소통 뭐 이런 데 막 들어갔던 모양이에요. 저는 이날을 기점으로 그 기억이 있고 없고가 나눠집니다. 근데 어렸을 때는 기억이 없다는 것도 몰랐어요.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과거를 그렇게 회상하고 추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. 3년 전에 참 행복했는데 요새는 좀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날의 숙제, 그다음에 내일의 소풍, 그다음에 다음 달에 올 방학 뭐 이런 것들을 기다리며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어린이잖아요. 그래서 저도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. 이런 삶, 즉 계속 옮겨 다니고 현재만 있는 삶 이런 것도 어떻게 보자면 스파이의 삶이에요.